흔히 말하는 보수 수구 세력들에게 완전히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인정해준 그냥 문재인이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핀다고 한들 꼬투리 잡을 명분이 좀 할 말이 없다고 없죠. 보고 예.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대해서도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 주도권을 일본 말고 문재인의 대한민국에 가져.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대신에 니들도 뭔가를 주긴 줘야 되는데 그게 합의되진 않았죠. 뭐 FTA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건 합의되진 않았지만 미국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트럼프는 트위터 같은 걸로 그런 걸 막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만나야 되니까요. 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에 경제사절단이 먼저 갔잖아요. 경제사절단이 가서 트럼프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긁어준 거예요.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미국 내 투자. 미국 내 일자리 창출요? 네. 예.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하지 말고 와서 생산을 해라. 기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자본을 미국에 투자해라. 예.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경제사절단이 가서 아픈 데를 확 긁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이슈를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면이 세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게 대선 공약 1호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면을 확실히 세워준 거예요. 땡큐 삼성.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뭐 FTA니 뭐니 뭐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말을 하지만 전혀 그거 말 없거든요. 미국 측에서. 예. 앞으로 이제 협의해 가야 되는 사항들이다라는 부분들로만 가고 있고. 정말 준비를 꼼꼼히 네. 잘 하고 사전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트럼프는 일괄적으로 말을 한 거잖아요. 협상하자. 그래, 하자. 왜냐하면 협상 매일 하는 거잖아요. 네. 하지 말자고는 아니잖아. 협상하자. 그래, 하자. 그런데 트럼프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협상을 할 거다라고 못을 박지만 그래, 우리 협상해. 뭐 누가 안 한대? 라고 일괄적으로 가고 근데 트럼프는 굉장히 으쓱해진 거야. 무엇에 대해 뭐든지 간에 대해서 경제가 됐든 뭐 군사가 됐든 다 협상하자. 그래. 하자. 그냥 잘 얼르고 달르고 그러면서도 위상을 올려주고 정말 협상가는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트럼프한테 한국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라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실제로 대치하는 국가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국만이 적대국이 있고 나름대로 경제력이 되는 그 모든 조건이 있는 나라라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해서 한 4개월 뭐 5개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가면 갈수록 욕만 처먹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야 정말 매너 없는 새끼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느낌이었다가 한국도 필요한 뭔가가 있으니까 실제로 미국에다가 지나가는 말로 너희 나라에 투자할게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서로 간의 어떤 그 이익이랄까 이런 것이 맞아떨어진 나라는 처음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대접하는 게 달랐던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네. 하는 위치가. 네. 그리고 보수 지정에서 뭐 우리가 뭐 미국한테 밑보이면 뭐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겁을 먹잖아요. 그게 정말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게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필요해서 주둔할까요? 미국이 필요해서 주둔하고 있을까요? 미국입니다. 절대적으로 미국한테 필요해서 주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좋은 조건이에요. 만약에 그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방어선이 일본까지 밀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에치슨 라인까지 밀리는 거죠. 전략면에서는 미국이 자기의 영토를 포기하는 개념인 거예요. 군사 전략상으로는. 태평양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건 미국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해서 한국 그 주둔하고 있는 거잖아라는 전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대통령이 없었거든요.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제 이명박도 그랬고 그 박근혜도 그랬고 이렇게 뭔가 좀 읍소하는 태도로 항상 접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너희들이 아쉬워서 너희들이 주둔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챙겨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앞에서 잘해줘야죠. 기본적으로는. 트럼프의 그 지난 몇 개월간의 행적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렇게 극진하게 하고
공동성명에서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굉장히 챙겨주는, 대한민국이 막 가져갈 수 있는 걸 다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동성명이 나왔던 배경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소위 그 경제 대국과 정치 경제 대국들을 다니면서 항상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아까 희랑님이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선거 공약 1호 경제 문제거든요. 국내 경제 문제,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 이것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적대적인 관계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는 EU, 영국, 일본 모든 나라들이 적대적인 관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미국 그래 트럼프 너가 당선됐으니까 너의 입지를 세워줄게 라는 메시지를 던진 나라들이 없었어요. 오로지 일본 정도는 조금 있었는데 그거는 뭐 걔네들은 왕따니까 빼놓고 그랬는데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한 이런 위대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다시 정권을 창출을 하고 대통령을 당선시킨 그 사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왔는데 자기의 면을 그 누구도 세워주지 않던 면을 세워준 거예요. 사람 대접해줬다.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뭐 돌발 행동도 없었죠. 예. 돌발 발언도 없었죠. 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거 봤어 이거? 예, 오히려 귀여워 보일 정도로 예. 너무 순둥순둥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사람이었구나를 처음 예. 느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그 국제 역학적인 관계를 봤을 때 트럼프가 그동안 자기가 밟아왔던 노선에 이제 이건 아닌가 하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했고요. 그 이 타이밍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트럼프의 위신을 세워주고 하니까 대한민국을 대접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저는 그 공동선언에 있었던 것을 깜짝 놀란 게 두 가지 단어예요. 단계적. 그 다음에 이번 공동성명에 담겨져 있던 단어 두 개에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하나는 뭐냐면 단계적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포괄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북 문제에 있어서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주도권을 대한민국에 주겠다라는 공동성명이거든요. 이거 얼마만큼 놀랬냐 하면 저는 오바일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뭐 참고하시고요. 단기적이라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기자들에게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에요. 대북 대화에 있어서 북한과 대화를 할 때 단계적인 것을 밟아나가겠다라는 그런 철학이 있었고요. 포괄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포괄적 대화 접근이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이었어요. 예전에. 북한에서는 항상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을 하는 거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가져가자고 했었거든요. 한꺼번에 끝내자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미국이 전략적인 내는 끝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동성명에서. 그러면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주겠다는 거는 남북 대화에 대한 거는 이제는 오로지 100% 대한민국의 입장에 따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올 수 있어요. 어느 쪽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회담이었다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저는 제 관점에서는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얻을 건 얻었다. 물론 당연히 내줄 거 내줘야겠지만 다른 걸 명시적으로 내준 것도 사실 없어요. 그 합의문만 보면 돼요. 다른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한미일이 다시 유럽에 가서 독일에 가서 또 여러 가지를 나누게 되니까 G20 가가지고요. 네. 그 시스템상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가장 시급했던 거 얻어온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사실은 정권을 준 거지. 예. 네. 북한에 대해서 알아서 해.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뭐 좀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상황이 하나 있는 거예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것이 주도하고 있는 게 미국이고 니들 핵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경제적인 계속 압박할 거다. 그 중국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거야. 미국이란 나라를 대놓고 한 동포니까 북한 무조건 봐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대신에 외교로 푼 거죠. 트럼프가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서 해봐요. 뭐 그런 느낌 아니야. 그거면 됐다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드 문제를 그게 감정적으로 부딪히면은 외교라는 게 막상 앞에 부딪히는 걸로 외교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의 언론들이 설레발 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두 정상이 만났을 때는 감정 상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치하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배치하려고 생각했으면 태클을 안 걸었겠죠 지금까지. 무슨 뭐 보고 누락이네 뭐네. 근데 그것이
자꾸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드 문제는 정상회담 의지에서 빼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사드 문제가 정상회담 의지에서 빠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악플이 달렸었어요. 전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뭔 소리냐 그거 해결하러 가는데 사드 문제를 왜 이야기 안 해? 그렇게 분명히 댓글 다셨던 분 저 기억을 하고요. 사드 문제는 미국에게 최대한 예우를 해준 겁니다. 한국의 당법이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가게 되면 언론들이 미리 의제를 만들어 버린다고요. 물론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건 맞죠. 맞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돌발적으로 많이 던진다 그러잖아요. 조율이 안 된 의제를 훅 던져버리면 준비 안 해간 사람 입장에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잘했다고 보고 미국에서도 이번에 제가 느낀 건데 사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로 저는 느꼈어요. 예. 사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했으면은 너무나도 큰 결례가 될 뻔했어요. 트럼프가 우리 대선 때 사드 금액 내놔라고 그때 했었잖아요. 네.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금액을 내놔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미국 언론 더하기 국회에서 비난과 조롱을 어마무시하게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를 와 무슨 뭐 비행기나 뭐 이거나 저거를 쇼핑 카트에 넣듯이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얘는 얼마 해가지고 하나씩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분담금 더하기 뭐 이렇게 무기 금액 그래서 큰 뭉텅이에 들어가는 거지 얘 하나만 가지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게 아닌데 저 바보 좀 봐라. 그것도 모르고 저런 말을 나가가지고 미국을 우습게 만드네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사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안 좋았던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이거 딱 그 사드 나왔을 때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왜들 저러지? 근데 역시나 우리 대통령은 그거는 일단 국내에서 조용히 만들어줬잖아요. 시간을 벌어줬잖아. 사드 문제는 뜨거운 감자예요. 미국 애들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공동 선언문을 보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비켜가면서 담을 건 다 담았어요. 대한민국은 상호 운영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 방위를 주도하고 이렇게 문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사실은 그 안에 가로치고 사드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미국의 자산이지만 그런 시스템 자체의 모든 운영 가능하고 배치하는 문제를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문구를 넣은 거 보면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을 벌어놓은 것을 아마도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났으니까 다음에 시진핑을 만나면 외교적으로 풀릴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도 중국이 경제 제재를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했죠. 이제 예. 뭐 비행기 타고 온다, 무슨 간담회나 이런 데서.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사드 문제 해결도 못하고 뭐 어쩌고 지금 악플 다시는 분들이 SNS 같은데 꽤 있는 걸로 아는데요. 예. 그거는 그렇게 풀지 않은 방법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맞아요. 드리고 예. 싶고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사드 문제를 배치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온갖 관계자로부터 수없이 나왔어요. 그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그냥 꺼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보도에 있어서 헤드라인만 보니까 뜬금없이 왜 그 얘기를 자꾸 던지지 하는데 보수 언론이나 우리나라 수구 세력 쪽에서 늘 계속해서 문재인은 사드 배치를 안 하려고 한강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그 뉘앙스를 계속 미국 쪽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방어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사드 배치를 안 하려고 하는 환경 영향 평가가 절대 아니다라는 식으로 수도 없이 메시지가 나왔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수 수구 언론들이나 그 세력들의 그거를 보지 않고 이것만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 한다네, 한다잖아 이런 식의 그 메시지만 보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오해하기 딱 알맞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논리 모순인 거예요. 예. 사드 배치 안 하려고 환경 영향 평가를 안 한다는 말은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가 안 좋게 나왔는데도 사드 배치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질문, 그 갈라치기, 그 이간질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답이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메시지들을 그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계속 내놓는 게 그게 외교예요. 사실은 미국을 가서 트럼프를 만나는데 뭐 주한미군 철수해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사드 빨리 빼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정상회담 못해요. 그 언론이나 야당의 논평하는 그 논조들을 보면은 좀 너무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무현이란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차관이나 국장급으로 실무자 회담을 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국가 대 국가로 정상회담을 하러 간 건데
그 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그 정확한 그 하나하나의 그 이슈들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사드가 우리나라한테는 중요하지만 미국한테는 자기들의 이익 중에 수많은 이익 중에 하나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정상회담이라는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그 처지나 어떤 전체적인 그림하고 상관없이 내가 급하니까 내 거부터 빨리 해결해줘라고 요구하는 게 뭐 회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외교도 아닌 거고. 그런데 그 야당이나 언론에서 논조는 뭐 이런 거죠. 뭐 해결된 것도 국민의당이 그렇게 논평을 했는데 해결된 것도 실리를 취한 것도 없는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 이거 완전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루 만에 하루 잠깐 만나는 그 시간 동안 원래 실무자들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렇게 굉장히 우리 쪽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그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성명서에 담았잖아요. 그러면 된 거지. 뭐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엔 정말 카드마다 이 하나만 사드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나도 이쁘게 포장이 된 거예요. 맞아요. 트럼프가 파리 그 기후 협정을 탈퇴를 했어요. 6월 1일 날에. 그런데 우리는 6월 5일에 환경 영향 평가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해요. 이름으로써 벌써 협상이 들어간 거죠. 어쨌든 핵심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정리한 것이 핵심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 언론들이라는 게 정말 쓰레기구나라고 싶은 게 자기들이 관심 있는 사항만 확대해서 그러고 예. 억측으로 보도를 하고 이게 너무 만연해 있더만요. 그러니까 청와대 같은 데서 정치를 한번 해보면 속 터져버릴 것 같아요. 추측성 보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거짓. 네. 아예 거짓.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정치인들과 같은 그냥 그렇게 정치인으로 바라보면 자꾸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같은 사람은 돌연변이거든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사람이야. 돌연변이라는 표현보다 원래 그게 정상이고 원칙주의자인. 그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정치인으로 기존의 정치인을 바라보던 시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면 스스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미국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해서 한국 그 주둔하고 있는 거잖아라는 전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대통령이 없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제 이명박도 그랬고 그 박근혜도 그랬고 이렇게 뭔가 좀 읍소하는 태도로 항상 접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너희들이 아쉬워서 너희들이 주둔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챙겨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앞에서 잘해줘야죠. 기본적으로는. 트럼프의 그 지난 몇 개월간의 행적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렇게 극진하게 하고 공동성명에서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굉장히 챙겨주는 대한민국이 가져갈 수 있는 걸 다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동성명이 나왔던 배경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소위 그 경제 대국과 정치 경제 대국들을 다니면서 항상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아까 희랑님이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선거 공약 1호 경제 문제거든요. 국내 경제 문제,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 이것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적대적인 관계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는 EU, 영국, 일본 모든 나라 흔히 말하는 보수 수구 세력들에게 완전히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인정해준 그냥 문재인이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핀다고 한들 꼬투리 잡을 명분이 좀 할 말이 없다고 없죠. 보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대해서도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 주도권을 일본 말고 문재인의 대한민국에 가져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대신에 니들도 뭔가를 주긴 줘야 되는데 그게 합의되진 않았죠. 뭐 FTA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건 합의되진 않았지만 미국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트럼프는 트위터 같은 걸로 그런 걸 막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만나야 되니까요. 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에 경제사절단이 먼저 갔잖아요. 경제사절단이 가서 트럼프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긁어준 거예요.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미국 내 투자. 미국 내 일자리 창출요? 네. 예.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하지 말고 와서 생산을 해라. 기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본을 미국에 투자해라. 예.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경제사절단이 가서 아픈 데를 확 긁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이슈를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면이 세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게 대선 공약 1호였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면을 확실히 세워준 거예요. 땡큐 삼성.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뭐 FTA니 뭐니 뭐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말을 하지만 전혀 그거 말 없거든요. 미국 측에서. 예. 앞으로 이제 협의해 가야 되는 사항들이다라는 부분들로만 가고 있고. 정말 준비를 꼼꼼히 네. 잘 하고 사전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트럼프는 일괄적으로 말을 한 거잖아요. 협상하자. 그래, 하자. 왜냐하면 협상 매일 하는 거잖아요. 네. 하지 말자고는 아니잖아. 협상하자. 그래, 하자. 그런데 트럼프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협상을 할 거다라고 못을 박지만 그래, 우리 협상해. 뭐 누가 안 한대? 라고 일괄적으로 가고. 근데 트럼프는 굉장히 으쓱해진 거야. 무엇에 대해 뭐든지 간에 대해서 경제가 됐든 뭐 군사가 됐든 다 협상하자. 그래. 하자. 그냥 잘 얼르고 달르고 그러면서도 위상을 올려주고 정말 협상가는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트럼프한테 한국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라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실제로 대치하는 국가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국만이 적대국이 있고 나름대로 경제력이 되는 그 모든 조건이 있는 나라라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해서 한 4개월 뭐 5개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가면 갈수록 욕만 처먹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야, 정말 매너 없는 새끼.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느낌이었다가 한국도 필요한 뭔가가 있으니까 실제로 미국에다가 지나가는 말로 너희 나라에 투자할게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서로 간에 어떤 그 이익이랄까 이런 것이 맞아떨어진 나라는 처음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대접하는 게 달랐던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네. 하는 위치가. 네, 그리고 보수 지정에서 뭐 우리가 뭐 미국한테 밑보이면 뭐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겁을 먹잖아요. 그게 정말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게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필요해서 주둔할까요? 미국이 필요해서 주둔하고 있을까요? 미국입니다. 절대적으로 미국한테 필요해서 주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좋은 조건이에요. 만약에 그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방어선이 일본까지 밀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에치슨 라인까지 밀리는 거죠. 전략면에서는 미국이 자기의 영토를 포기하는 개념인 거예요. 군사 전략상으로는. 태평양을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 나라들이 적대적인 관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미국 그래 트럼프 너가 당선됐으니까 너의 입지를 세워줄게 라는 메시지를 던진 나라들이 없었어요. 오로지 일본 정도는 조금 있었는데 그거는 뭐 걔네들은 왕따니까 빼놓고 그랬는데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한 이런 위대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다시 정권을 창출을 하고 대통령을 당선시킨 그 사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왔는데 자기의 면을 그 누구도 세워주지 않던 면을 세워준 거예요. 사람 대접해줬다.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뭐 돌발 행동도 없었죠. 예. 돌발 발언도 없었죠. 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거 봤어 이거? 예, 오히려 귀여워 보일 정도로 예. 너무 순둥순둥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사람이었구나를 처음 예. 느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그 국제 역학적인 관계를 봤을 때 트럼프가 그동안 자기가 밟아왔던 노선에 이제 이건 아닌가 하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했고요. 그 이 타이밍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트럼프의 위신을 세워주고 하니까 대한민국을 대접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저는 그 공동선언에 있었던 것을 깜짝 놀란 게 두 가지 단어예요. 단계적. 그 다음에 이번 공동성명에